최근 교인 간 투자 권유로 인해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 위험한 금융거래 어떻게 관리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하트하트 재단이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가 개최됐습니다. 구티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와 예장개혁총회가 합동총회를 열고 두 교단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 회원들이 합동총회가 결의했다 취소한 여성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권에 대해 이를 처리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의 모 교회에 출석하는 한 권사가 지난 몇 년간 교인들을 상대로 6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기극을 벌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교인 간에 서로 쉽게 믿고 친해지는 교회 특성상 금융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그동안 돈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 교회 권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에서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같은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던 김모 권사. 김 씨는 2017년부터 교인들에게 주식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교인들은 같은 교회 사람이니 믿고 투자금을 늘려갔지만 몇 년 후 김 씨는 약속한 수익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투자자들은 결국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무 관련 전문가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한동대 사건도 있었고 꼭 여러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되어서 그 장로님을 본사를 믿었는데 그 전문가가 교회 다니던데 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이 잘못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탐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경찰은 김 씨가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 행위로 총 400여 명에게 67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상담사는 교회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할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처하는 교인들이 더욱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 다 세상과 방법을 하는 거예요. 외부 강사, 누구든지 전문가, 그 교회 안에도 보면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안에서 집을 사는 게 어떤 건지 다양하게 듣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판단할 수 있게끔만 했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죠. 김희수 상담사는 그러면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자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보다 교회 내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베풀의 모습이 교인 모두에게 갖춰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체계적인 사역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돕는 하트하트 재단이 7번째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본선에는 클래식, 실용음악팀 등 총 6팀이 참가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공연 외에도 다양한 전시물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신나는 멜로디에 관객들이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을 위해 응원봉을 흔들면서 공연을 감상합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GMF 현장입니다. 이날 진행된 본선에서는 예선에서 30팀과의 경쟁을 이기고 올라온 6팀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참가팀들은 오랫동안 연습하며 합을 맞춘 듯 조화로운 연주를 뽐냈습니다. 최종 우승은 파라솔팀. 이들은 연습 과정이 힘들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단원들이 서로 이렇게 보다듬어주면서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든 생각이 나면서 우리 친구는 이렇게 또 눈물도 흘리고 저희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이 감동하고 감사한 시간 보냈습니다. GMF는 함께하는 음악을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대인 능력 향상을 높이고 도전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아닌 2명 이상의 팀 연주자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독교의 섬김 정신으로 설립된 하트하트 재단은 2017년부터 국내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GMF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GMF에는 지난 7년간 전국 2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 오지철 회장은 음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람을 얻고 가정에도 치유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과정에서 음악을 익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우리나라 발달장애 친구들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에 이렇게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축제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을 마친 본성 경연팀은 모두 트로피와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관객들은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통해 희망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하추나 토크쇼부터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명화 삼손까지 시청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우리 사회 유명 인사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아버지를 회상하는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번 추석엔 국민 트로트 가수 하추나 씨가 출연합니다. 트로트 여왕 하추나 씨는 데뷔 60년 차 가수로 6살에 데뷔해 지금까지 2,500개가 넘는 곡을 발표했고 8,500회 이상의 공연을 한 자타공인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4년 전 별세한 부친 하종호 씨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늘 있어요. 숨 쉬듯이. 저가 아버지예요. 그 말이 항상 옆에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북적이는 영화관 대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오손도손 둘러앉아 보는 구티비 시네마도 준비됐습니다. 성경 속 힘센 영웅 삼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삼손과 16세기 유럽 타락한 교회와 맞선 마틴 루터의 삶을 담은 영화 마틴 루터. 영화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Martin Luther, are you the author of these writings? I am. Do you recant what you have written here? To renounce these writings would be unthinkable, for that would be to renounce accepted Christian truth.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 시리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영화 속 마태, 마가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티비가 야심차게 준비한 구티비 다큐 스페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서은 금요일. 속죄와 참회의 뜻으로 고기 대신 생선을 먹어야 하는 금요일의 어식 문화가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슈퍼피시에서 살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순환을 기리는 의식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곳 사람들의 식탁은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물고기와 그리스도.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로 강제징용됐지만 독립 후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실향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잊혀가는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더 늦기 전에도 시청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청 시간 안내는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와 예장개혁총회가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두 교단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두 교단은 앞서 각각 정기총회를 통해 교단 통합을 결의했고 이날 합동총회에서 단일 교단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통합된 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이며 합동개혁의 총회장을 맡았던 정서영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양 교단은 향후 총회 헌법 및 규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과 규칙을 제정하고 총회의 조율과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교단의 신학교육은 현재 양 교단이 인준한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신학교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8회 총회 회무에서 결의했던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의 상설화와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교시 응시 자격 부여권을 철회한 데에 대해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25일 충신신대원 여동문회 회원들은 합동총회 본관 앞에 모여 108회 총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총회는 각성하고 결의를 번복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동문회 회장인 이주연 전도사는 구티비에 결의가 번복돼서 가슴이 아프고 당황스럽다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국군이 23일 2023 하반기 구세군 만영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58명 등 총 72명이 만영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구세군은 만영 장학회를 중심으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만영 장학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학회는 2002년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를 지속하기 힘든 학생들을 선발해 지금까지 1,800여 명에게 18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월드비전이 추석 명절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 및 저소득 취약계층 855명에게 추석 특식 키트를 지원합니다. 특식 키트는 추석 명절 음식과 약밥 등으로 구성되며 담당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조리사가 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제작합니다. 또한 월드비전은 특식 키트를 지원받는 수혜 가정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나눔 약밥 키트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이번 추석 특식 키트 지원을 통해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즐기며 또 다른 이웃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의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가 2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에 나섭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부터 10월 11일은 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은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7월 기준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2만 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후 사흘째에도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사격, 태권도, 유도, 펜싱이 금메달 1개씩을 수확했습니다. 23일 대회 개막 후 이틀 내리 금메달 5개씩을 따낸 한국은 26일에도 4개를 보태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자 사격 대표팀은 남자 10m 러닝 타깃 혼합 단체전에서 1116점을 기록,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태권도 겨루기에선 박혜진 선수가 대만을 꺾으며 이틀 연속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유도 첫 금메달인 여자 최중량급 간판 김하윤 선수가 중국을 이기고 이번 대회 한국 유도의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펜싱 여자 사브르의 윤지수는 개인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정권 지지율의 악재가 되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정치적 성향상 민주당 텃밭격인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부산에서 50km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 섬의 시장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향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7일 NHK는 일본 정부의 처분장 선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지난 12일 스시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스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스시마 상공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와 현재 섬 여론은 양분화된 상태입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의 수산물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중국 검역 당국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일본 측과 협의를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일본산 수산물 118톤을 수입했으며 지난해 수입량은 190톤에 이릅니다. 프랑스가 파리올림픽을 1년 앞두고 도시 정비에 나서면서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은 처지가 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파리 내 노숙자들을 다른 도시로 이송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1,800명의 노숙인이 파리 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계약을 맺고 노숙인들에게 객실을 제공해온 호텔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약을 취소하며 노숙인들은 대책 없이 밖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숙인 이송이 올림픽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부가 노숙인을 위한 숙소 비용으로 매년 20억 유로를 지출하고 있다며 프랑스가 세상의 모든 불행을 끌어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하늘이 맑게 개겠고 이후에는 구름의 양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이틀째이자 추석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한가히 보름달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큰 일교차와 아침 안개만 주의하신다면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부산 28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달을 살포하는 단체들의 행위는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사역을 하는 일부 기독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어 교계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현재 이번 결정으로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협하지 않게 되면서 북한 사역은 또 한 번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